이제 사채 불법 추심에 대해서 구속에서 기소하는 경우가 0.8%밖에 안 된답니다. 사실상 100명이 이제 기소가 되면 92명이 밖에 그냥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전혀 움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요, 솜방망이 처벌로 되게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치인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좀 강력하게 높이고, 또 어떻게든 그런 이제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리 사회에 이제 서민들이 되게 위축이 돼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참 여러 가지의 이제 애로사항들이 있나 봅니다. 이미 지금 교도소는 인력이 풀로 차서 더 이상 이제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되게 빡빡하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불기소랍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처벌도요, 뭐 집행유예가 되게 많다고 하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보통 사람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 뭘 이제 보느냐면,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교도소에서 이제 감옥살이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벌금을 아주 과하게 매겨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불법 사채로 채권 주심해서 되게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했다라고 하면 벌금을 아주 세게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아유, 그네들이 불법 저질러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만데 2천만 원, 3천만 원 벌금에 움찔하겠냐고요. 최소 불법으로 저질러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100% 환수 조치,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불법으로 저질러서 얻은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부터 뭐 10억 미만은, 예를 들어 이제 벌금의 상한선이 10억, 뭐 11억에서 99억이다라고 하면 벌금 상한선이 100억 이상, 실제로 범죄 수익을 얻은 만큼, 예를 들어 범죄 수익을 30억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제 환수 조치 플러스 이제 벌금까지 해서 실제로는 한 2배 이상,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를 벌금과 이제 환수 조치 해서 이제 버는 돈 플러스 이제 벌금까지 합쳐가지고 총 이제 그 가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범죄 수익의 2배 이상은 되게끔 이렇게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세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 폐악실들이 과도하더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쉽사리 지금 상황에서는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네들은 이제 사채를 쓴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궁지로 몰고 그 이제 채무자들의 이제 신상 다 확인하고 사진 같은 것들도 이제 합성해가지고 뭐 나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합성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다 뿌려서 일상생활을, 보통의 삶을 아예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런 짓 자체가 범죄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하는 그네들의 행태를 보며 사업 당국이 그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이제 대응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깝깝해지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 답답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려스럽고 참 염려스럽고 참 답답한 일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많이 빡빡하고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러는 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빚을 지지 않다라는 각오로 세상을 살아가야겠죠. 빚이 꽤 무섭다, 꽤 두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이게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이 그래야 좀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지금의 상황에
너무 많은 우려와 너무 많은 염려와 너무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잘 좀 생각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죠.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렵고 염려스럽고 고민스러운 상황들을 잘 좀 궁리해야 될 겁니다. 두고 봐야죠. 잘 좀 생각해야죠.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상황, 지금의 처지, 지금의 현실은 좀 많이 어렵죠. 불법 채권 주심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전에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절박하니까 앞뒤 안 보고 빚부터 먼저 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라고 처음부터 그랬겠냐고요. 궁지에 몰리고 돈은 없고 애들은 밥을 굶고 있고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그냥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매한가지다. 이런 심정으로 그런 절박함으로 빚을 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낼 때와 안 낼 때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 또한 구별하지 못했다. 혹은 그런 걸 구별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상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그 지경까지 갔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 되었건 간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한 결과값으로 우리가 그 다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내다보고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홀하지 않다라는 것, 만만하지 않다라는 건 인정하되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길을 모색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국이 지금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좀 내다봐야겠죠. 만만하지 않은 상인이 좀 더 두려움을 가지고 좀 더 절박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참으로 힘겨운 시국입니다.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결심하고 좀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것,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그래야 삶을 또 살아가고 또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것들도 좀 대응하고 대처하며 지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저런 마음으로 잘 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